정신을 잃은 이완용이 죽었다고 판단한 이재명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곁에 있는 국영군에게 담배를 빌려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유유히 피웠다고 전해진다. 이완용 암살 시도 이재명 편입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0년 9월 13일까지 23세를 살았다. 이재명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고 본가는 진안이다. 3세 때 가족이 평안남도 평양으로 이주하여 평양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평양의 개신교계 사립학교인 일신학교를 졸업했다. 17세기인 1904년 미국 노동이민회사의 모집에 응해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다가 2년 뒤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고 이때 안창호가 설립한 공립협회에 가입했다. 20세인 1907년 일제가 해외의 밀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군대까지 해산되자 공립협회는 매국노 처단을 결의했고 거사에 나설 실행자를 선발했다. 이재명은 그 실행자로 자원하여 그해 10월 일본을 경유하여 귀국했다. 이후 서울과 평양에서 동지들의 규합,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주요 인사와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민족 정기의 구현과 국권 수호를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가 백번 김구를 만났을 때 어려서 하와이에 건너가서 공부하다 조국이 섬유놈에게 강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해 이재명은 당시 학생이던 3살 연하의 오인성을 만나 결혼하였다. 22세인 1909년 1월 순종 황제의 평안도 순시에 동행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동지 몇 사람과 함께 평양역 부근에서 대기했다가 황제를 비롯한 예기치 못한 사상자를 우려한 안창호의 만류로 포기했다. 이재명은 이토 암살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자 이완용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아내 오인성이 극구 만류하였다. 이재명이 이 계집이 나라가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면박을 주다가 총 격발 사고가 나기도 하였다. 이 총을 김구와 노백린이 강제로 빼앗았는데 이를 한 젊은이의 객기로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이재명이 칼을 이용해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고 이완용이 살아남았다는 소식에 자신들이 총을 빼앗은 것을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이재명은 이후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겼다가 그해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한 후 이완용이 처단은 이재명, 이동수, 김병록이 맡고 일진회의 이용구는 김정익과 조창소가 맡기로 하였다. 두 달 뒤인 12월 22일 종형성당에서 같은 달 17일에 사망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 추도식이 열렸다. 이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이재명은 군밤 장소를 변장하고 교회당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11시 30분경 식장에서 나와 인력거를 타고 지나는 이완용을 보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완용과 이재명 사이를 막아섰던 인력거꾼 박원문이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이재명은 인력거에 올라타 이완용의 어깨를 찔렀다. 이완용이 인력거 밑으로 굴러 떨어지자 그의 위에서 어깨와 허리를 3차례 찔렀다. 정신을 잃은 이완용이 죽었다고 판단한 이재명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곁에 있는 국영군에게 담배를 빌려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유유히 피웠다고 전해진다. 그사 직후 이재명은 일본 순사의 칼에 왼쪽 넓적다리를 찔리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갈비뼈 사이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이완용은 대한의원으로 후송돼 일본인 외과 의사들의 장시간의 대수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 수술이 한국의 1호 흉부외과 수술이라고 한다. 그를 수술한 의사는 외과 기술이 10년만 늦었어도 이완용은 이날 죽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완용은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치료와 수술을 받은 뒤 2달도 채 안 돼 완쾌되어 퇴원했다. 당시 감정서에는 늑간 동맥 절단, 혈기흉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록 이완용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죽는 날까지 폐렴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입은 상처는 이로부터 17년 뒤인 1926년 이완용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퇴원 6개월 뒤 총리 대신으로 복직한 이완용은 1910년 8월 22일 한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일본에 넘겨준다는 한일 합방조약에 도장을 찍는다. 감옥에 소감 중 이 소식을 전해들어야 했던 이재명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이완용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동지 12명과 함께 경성감옥에 소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장에서 이완용의 제목 8개조를 제시하였고 재판장을 향해 호통치면서도 동지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피고와 같이 흉행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묻자 이재명은 이 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알고 의자는 모르느냐? 나는 의행을 한 것이다 라며 이 일에 찬성한 사람은 2천만 대한민국 모두이다 라고 항변하였다. 일본의 불공정한 재판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던 이재명은 변호사들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1910년 5월 18일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재명은 사형을 언도받는 자리에서 일본 재판장을 향해 너희 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나의 충고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고 경고했다. 1910년 9월 13일 경성감옥 형장에서 의거 9개월 만에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했다. 경술국치 보름반이었다. 향년 23세였다. 의거를 공모한 조창수, 이동수, 김정익 등 11명의 관련자들도 중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부인 오윤성 여사는 이재명 의사가 사형당한 뒤 목놓아 통곡하면서 국적 이완용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데 우리 가장은 무슨 죄로 사형에 처함을 당하여야 하느냐고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후 부인 오윤성은 중국 지린과 상하이 일대를 돌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중국 망명 도중 병을 얻어 29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이재명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이 의사와 아내 오윤성 사이에 자식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의 훈장을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 명동성당 입구에 가면 1999년에 세워진 이재명 의사 의거터라는 표석을 볼 수 있다. 이재명 의사의 유골은 사형 집행 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그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무선열재단에 이재명 이름 석자가 새겨진 위패 하나를 올려놨을 뿐이다. 부인 오윤성의 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의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